자, 우선은 첫 번째 소식, 북한과 관련된 소식부터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이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괴뢰라는 표현을 하며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는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북한은 핵 보유국이며 한미 주권 침해 시도 땐 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고 있는 그런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김정은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온전치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0kg으로 향후 2년이 고비인 사람, 심지어는 기존에 당뇨약도 안 들어가지고 새로운 치료제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 정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김정은 본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김정은이 2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김여정의 이후 김정은이 또 나와서 우리 국군의 날을 비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김정은이가 2년 만에 윤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것, 김여정을 넘어서 김정은까지도 우리 국군의 날을 비하한 것,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우리 국군의 날 행사가 어느 정도로 먹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긁혔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와 관련해서 화들짝 놀랐으면은 김여정을 넘어서 김정은까지 등장하며 비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쫄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이게 우리 무기를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어떻다고요? 김여정이 이어서 김정은까지 등장하며 우리 국군의 날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요, 실시간으로 너무 자세히 본 겁니다. 김정은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실제 북한 내부에서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요 열심히 시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김정은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김정은 봤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북핵 사용 기도하는 날에는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자,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김정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합참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전략, 군사적 목적은 오직 김정은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모든 구사 역량은 누구만을 위해서, 김정은 한 명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인즉슨 뭐 하는 겁니까? 요것도 김정은을 위한 것이고 요것도 김정은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뚫을 현무5도 김정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전략폭격기 BMB 랜서도 김정은 혼자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이와 관련돼서 왜 그렇게 발악을 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바지를 한 20벌 이상 갈아입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만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 국군의 날 시가 행진과 관련돼가지고 북한이 두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움을 표명한다고 말할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우리 무기와 관련돼가지고 북한이 김여정, 김정은의 이름을 대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에는요, 외무성 대변인, 국방과학원장,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무기를 비판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우리 현무5와 미국의 BMB 랜서를 콕 집어서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무기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왜 김정은이랑 김여정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저는요, 가장 궁극적인 건 북한 주민들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 왜냐? 저거를 북한 주민들이 몰랐겠냐고요. 실제 우리 국군의 날 시가 행진,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우리 최신의 무게들을 김정은, 김여정만 봤겠냐고요. 아니죠. 북한 주민들도 봤죠. 실제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김여정에 넘어서 김정은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만들어낸 그 장면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어디서 열렸습니까? 광화문 한복판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준 것. 두 번째, 우리 최신의 무기를 보여준 것. 세 번째, 우리 경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환호까지 보여줬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동안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되게 못 산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기도 별로다. 라는 식으로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가 행진을 통해서 우린 뭘 보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군이 어느 정도로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그 무기가 어디서 공개됐습니까? 광화문 한복판, 우리 서울에서 공개가 되면서 그 고층 빌딩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밥을 못 먹어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건강하게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 하나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일석삼조를 얻어낸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반박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든 이걸 깎아내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이걸 북한 주민들이 못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기념식이 중요했던 것이고 특히나 시가행진이 북한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러한 시가행진은요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을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한 예로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훈련장에서 신변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말인즉슨 북한 군인들이 저렇게 실탄 사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한테 총을 쏠까봐 무장된 경호원들 뒤에서 쏙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언론에, 특히 우리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니까요. 갑자기 이 무장 경호원들이 어떻게 되냐? 옷을 갈아입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 무장에서 양복으로. 요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 뉴스를 어느 정도로 챙겨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우리가 물어본 거예요. 정은아, 너 혹시 쫄았니? 물어봤더니 정은이가 안 쫀 척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 내부에서 우리 컨텐츠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김정은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북 정책을 이어나가면 된다. 우리가 공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 노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김정은 일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게 먹히고 있는지를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한 번 더 입증이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대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구축점이 뭡니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망가뜨렸었던 한미동맹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이 넘는 순간 동안 정상화를 시켰고 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더 나아가 이제는 유럽까지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뭘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미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거예요. 과도했던 인상률이 원상복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미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 방위비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 대선 전에 마침표를 찍어 놓은 거예요. 문서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것이 원상복구가 됐느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13.9%, 매년 4.3%씩 올리던 걸요. 어떻게? 이제는 매년 2% 상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5년간에 3,600억씩이 등하되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는 5년 만에 2,400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가능한 겁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 정상화의 외교 속에서 저런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문서화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발발 떨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국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전해드렸지만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실제 폐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이 이탈했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4명이 누군지를 추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탈 내표와 관련돼가지고 단일 대우 깨진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말인즉슨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저는요, 여기에 더 포커스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이재명이 밀어붙였던 지역화폐법이 부결된 것에 더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실제 당대표 달고 나서 당론 추진할 때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고요. 그런 이재명의 말에 따라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거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실제 이탈표가 5표나 나왔어요. 자, 그럼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4명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부에 있는 배신자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선을 조금 분산시켜야 돼요. 그럼 어디에 분산시켜야 될까요? 야, 니들도 부결됐네. 야, 니들도 보니까 이탈표가 5표나 나왔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왜냐?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건요. 누가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좋아할 일이에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란 걸 구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덧셈 김건희 특검법을 국감뒤에 또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쌍특검에 있어서 배신자 4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건 민주당이 좋아하는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배신자를 찾되 어디? 이재명의 지역화폐법도 부결되었고 그런 가운데 5명이 이탈이 나왔다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선전선동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왜냐? 지금 저쪽 언론들 MBC, JTBC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자, 실제 제가 MBC, JTBC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형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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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 단독이야. 다 단독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MBC, JTBC가 다 단독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뉴스입니다, 지금.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 단독 보도가 다 어디를 향한 화살일까요? 모두 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화살이에요. 지금 저 화살 중에 이재명이 돌아가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돌아간 거 하나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화살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단독 보도를 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 단독 보도에 누구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단독 보도에 누구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단독 보도에 누구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단독 보도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단독 보도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심지어 여기도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JTBC, MBC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자료를. 자, 왜겠습니까? 조만간에 국정감사 열리니까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자신들의 자료를 JTBC와 MBC한테 넘겨주고 그와 관련돼서 예고편을 때리는 겁니다. 요런 거 물어보겠다라고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연기를 슬슬 피우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들이 어떤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요 정도로 이들이 결탁해서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신기하잖아요.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왜 유독 JTBC, MBC만 단독 보도가 저렇게 많고 그 단독 보도 안에는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 준 거죠. 누가? 민주당 의원들이 JTBC, MBC만 선별적으로. 왜냐?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실어줄 거니까. 자, 실제 저 보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부의 부처에 대한 반박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의 내용을 편향된 언론사들한테 보내줬고 편향된 언론사를 받아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어떤 해명을 하고 어떤 반박하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안 실려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안 실려 있습니다. 단 하나에도.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요 받아쓰기 한 것뿐입니다. 보도 내용이. 야, 저는요 JTBC, MBC 기자분들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것 같아. 너무 쉽게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 의원이 알아서 자료를 던져줘. 그리고 그 자료 가지고 단독이란 타이틀 달아서 보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로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게 하는 그런 언론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JTBC 단독, 여기 누구 나옵니까? 김윤덕 민주당 의원 나옵니다. 자, MBC 단독, 여기도 누구 나옵니까? 김윤덕 민주당 의원 나와요. 자, JTBC 단독, 여기 누구 나옵니까? 김교흥 민주당 의원 나옵니다. 자, MBC 단독, 여기 누구 나옵니까? 김교흥 민주당 의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윤덕이랑 김교흥은요, 어디에도 JTBC, MBC 양측에 모두 다 자료를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들이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JTBC, MBC 기자 여러분들, 민주당, 조국 당 것만 받지 말고 국민의 의원들 것도 받아주세요. 그게 정말 공정한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거지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추후 있을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벼르고 있는지,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스로 사용하려는 걸 우리가 엄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긴장감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국정감사 중에 민주당이 제기했던 각종 가짜 뉴스들,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하나하나 팩트체크할 겁니다. 아마 10월 내내 굉장한 많은 뉴스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팩트체크하고 숨겨진 진실을 바로잡고 끌어올리는 역할인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전해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다른 분들한테 더 알려주시는 게 우리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요. 10월 말 잘 막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1월 달부터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10월 달만 잘 막아보자고요. 10월 달만. 10월 한 달만 잘 막으면요, 우리는요 11월 달부터 이재명과 관련 뉴스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이 있어서 제 역할 충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는 잘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